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입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지수가 모두 올랐어요. S&P500은 사상 최고가가 4,238불 25전인데 금요일 고점이 4,232였습니다. 다 와가고요. 다우도 역시 그렇고요. 나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요. 고용지표 나오고 달러도 하락하고 금리도 내려가고요. 5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55만 9천 명, 예상이 65만 명 정도였죠. 실업률은 5.8%, 예상이 5.9%였고요. 비농업은 좋아졌는데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할 건 아니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조기 긴축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조용해진 듯 하고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양호한 지표이지만 더 진전된 지표를 보고 싶다.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회복이 되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가 복귀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테이퍼링은 내년부터, 금리는 2023년에 시작돼가는 분위기예요. 미 연준은 회사채 매입을 중단했고요. 규모가 큰 건 아니라서 의미가 큰 건 없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우량주를 매입한 것이죠. 미국 연준은 법으로 안전한 국채만 사게 되어 있는데 회사채는 처음 사게 된 거예요. 3월쯤 매입을 했는데 증시도 3월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죠. 심지어 갭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갭상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채우러 오는 법칙이 있어요. 단기간에는 채우러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했는데 역시 아직 증시가 내려올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곳이 모기지 금리예요. 연준은 매월 많은 금액의 모기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동안 리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수요도 많았고요.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았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모기지 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부동산 쪽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새로 짓는 집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출의 양이 줄어드니 금융 쪽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종목별로 자기들끼리 손절을 친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우리는 친한 친구야 하다가 증시 상황이 변하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야기예요. 넌 이익이 없는 회사고 너무 버블이 많아 하면서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올리게 되면 튼튼한 회사가 빛을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앤세일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앤세일이라는 건 잡주이거나 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 이익이 나는 회사에는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내리면 박앤세일이라 사라고 하는데 개념을 정확히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앤세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고 하는 건 중소형주 중에 이익이 나는 회사, 기업 실적과 비전이 좋은 회사, 그리고 성장주나 우량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증시 상황 때문에 내려서 박앤세일이다 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종목이 다 내려왔다고 박앤세일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테이퍼링 하면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테이퍼링 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나?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는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금리가 오르는 건 경제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할 수 없이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간단히 금리라는 건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이기에 경제가 따라와 주면서 금리 상승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AMC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AMC 증자 이슈가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AMC 잘못 들어가면 물려서 언제 헤어나올지 모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경험이 없거나 건강한 투자자분들은 애초에 보실 필요도 없는 종목입니다. 이번 상승으로 탈출하신 분도 많은 듯 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습관적 익절, 그래서 올라오는 도중에 계속 매도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사실 AMC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이번에까지 들고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쇼스키즈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경제 개방을 완벽하게 하게 되면 분명히 반응을 해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 이익이 날 거란 생각으로 들어간 부분은 1도 없습니다.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AMC는 오를 명분이 생길 거다. 그래서 분명 하락은 하긴 어려울 거고 주목은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도 주식을 합니다. 제가 증시 뉴스 계속 보시고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AMC는 이미 주목을 엄청 받은 상태예요. 사람들 머릿속엔 AMC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경제 개방? 그럼 AMC가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아무 이익 없는 종목도 100불, 150불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AMC도 반응을 하겠죠. 아마 저처럼 AMC를 매수하신 분들이 꼭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건강한 투자자분들이시라면 AMC, GME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나 금리가 오르면 이런 종목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법인세도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늘리려고 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법인세 부분에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최저 한도를 15%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 나왔어요. 법인세를 낮게 받는 기업이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캘컴도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5%, 엔비디아는 6.5% 정도? 그러니까 15%로 늘리게 되면 2배에서 3배까지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왔고요. 이게 아마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네, 증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지금 사상 최고가죠. 전에 제가 스파이는 횡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횡보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락할 수 있는데 다행히 하락 패턴에서는 한숨 돌린 듯한 차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금요일이나 월, 화 기점으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부분이 금요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될지를 보려고 한 부분이 있고요. 월화 기점은 이렇게 고점을 계속 맞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상체육가를 해주었지만 이 부분에서 확실히 오름세를 주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눌림 줄 때가 되었구나, 혹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고 매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416불 아래로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위에 고점에 투자자들에게 정말 고점이 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시해야 하는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게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QQ입니다. QQQ 말씀드렸던 조심해야 하던 패턴은 깨진 듯하여 역시 한숨을 돌릴 듯한 차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그림으로는 하락 패턴이 남아있어서 아직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자들이 매수하기를 어려워한다거나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저의 주위의 전업 투자자들, 파이낸셜 종사자들, 하지만 모든 파이낸셜 분들이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식에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등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절대 혼자 못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개인의 생각과 접목을 해서 개인의 투자의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저의 영상은 많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쁜 패턴만이 나온 게 아니고 좋은 패턴도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이 워낙 많이 싸우다 보니 옵션은 콜과 풋이 비슷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인 상태에서 풋이 조금 더 우세한 듯하고요. 옵션 콜은 80%가 증시에 반영되고 풋은 60%가 반영이 된다고 하죠. 하여튼 우선 QQQ는 고점까지 올라갈 부분이 남았기에 지금 당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집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습관적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올 거야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휘둘린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를 보면 조정이 올 거야 했을 때는 당장은 오지 않지만 보통 2달 정도 후에는 한번 눌림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치 증시 올라가는 게 누가 머리끄댕이 잡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증시 뉴스 기억하세요. 대통령 첫 임기에는 증시가 보통 올랐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우선은 하락세에 돌입한 것은 아니기에 크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해야겠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많이 올랐죠. 분할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듯 하더라고요. 저는 장기 어카운트 말고 스윙 어카운트에 매수한 것은 지금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매도는 하지 않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분할 매도한 현금은 주식 분할 후에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목 찾으려고 눈에 불 켜지 않아도 되겠죠. 종목 발굴 필요 없다니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큰 그림에서는 하락 패턴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보입니다. 우선 한 곱이 넘었고요. 테슬라는 제가 계속 외치는 구간 595, 625불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 595불 위로 넘어주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90불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상승할 수 있었던 패턴을 잃으니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횡보가 될 수 있겠죠. 횡보가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건 횡보하다 안 좋은 증시 뉴스 만나면 하락 세집니다. 그리고 우선 테슬라 세일즈 곧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기대 심리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버텨주고 발표 후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락세를 하고 있지만 곧 상승 추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595불 불안 매수, 586불 50 매수, 572불 멘탈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찌라시 하나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팔란티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콜옵션도 많고요. 이게 쇼스키지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무슨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찌라시 몇 개씩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찌라시들이 반응해줬죠. 기억하시는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팔란티어 이야기 나오니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